네, 이런 분위기라면 뭐 7만 달러 가는 게 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기대하는 다시 7만 달러 언제 가냐. 이 속도로 가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는 전고점이죠. 73,777달러. 요걸 언제 다시 돌파하냐. 이게 사실 좀 되게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분위기면 8월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좀 기대가 조금 되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7월 29일 오전 11시 48분입니다. 갑자기 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소식이죠. 우리나라 시각으로 일요일 아침 5시에 트럼프 연설이 있었는데요. 되게 막 급변했던 요때가 보이시죠? 이때가 트럼프가 연설했을 때거든요. 트럼프가 1시간쯤 늦게 와가지고 그때 좀 조정 좀 받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좀 뭐 뉴스에 팔아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실제 연설을 했더니 어마어마한 게 있진 않네 하면서 실망해서 가격이 좀 빠졌다가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요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트럼프가 되게 불리시한 이야기 해준 거 아닌가? 라는 기대감 때문에 또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좀 오르고 있어요. 아무래도 오늘이 월요일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각종 미디어에서 트럼프 연설을 다시 이렇게 재조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전략적 준비 자산. 이쪽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압수 물량이 있거든요. 이렇게 압수한 물량이 한 21만 개 정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 보유 물량이죠. 중국 정부는 한 19만 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이거를 모두 매도할 거다 이렇게 이미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거를 비트코인을 팔면 안 된다. 이거를 국고에 기속시켜서 기획재정부 같은 국가 재정에 사용하도록 전략적 준비 자산에 편입시키도록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럼 21만 개 매도세는 안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건 뭐 되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소속 후보죠. 로버트 케네디랑 공화당의 신시아 의원 이 두 분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21만 개에다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매일매일 550개씩 사야 된다. 뭐 신시아 의원은 매일매일 한 600개씩 매일 사야 된다. 뭐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한 100만 개까지 미국이 모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게 나중에 트럼프 정부에 반영이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불리시한 이야기들이 좀 이어진 것 때문에 그런지 지금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69,635달러까지 올라갔었고요. 지금 한국 가격은 한 9,654만 원까지 다시 좀 올라갔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라면 뭐 7만 달러 가는 게 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때 조정이 나와서 저는 사실 조금 더 많이 빠질 줄 알았어요. 그 뉴스에 팔아라를 생각했거든요. 호재가 이제 해소됐잖아요.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한데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으니까 연설을 했으니까 이제 기대가 이제 실현된 거잖아요. 실현이 되면 보통은 가격이 좀 빠지게 돼서 한 6만 한 2천에서 6만 4천, 6만 3천 정도까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다시 오르고 있네요. 지금은 한 69,600달러 안팎으로 가격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뭐 오르면 좋죠. 네. 빠지면 더 사면 되고 오르면 뭐 올라서 좋고 이미 있는 분들은 뭐 좋은 거겠죠. 저도 매일매일 매수를 하다가 이제 금액이 좀 높아져서 이제 뭐 거의 7만 달러잖아요. 일단은 매수는 좀 멈췄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것만 좀 홀딩을 할 생각이고 그러다가 제가 기대했던 가격 한 6만 3천 달러를 혹시 다시 오게 되면 뭐 이제
안 올 가능성도 있어요. 네, 꽤 다시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안 오면 뭐 그냥 지금 있는 양도 적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쭉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좋은 소식은 이더리움도 비트코인 따라서 덩달아 좀 오르고 있죠. 지금 3,325달러, 한국 가격으로 한 462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솔직히 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에 그레이스케일발 매도 물량이 하도 많이 나와서 지금 시세에는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근데 매도 물량이 이런 속도로 던지면 금방 끝날 것 같긴 합니다. 다 끝나고 나면 이더리움도 좀 다시 가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보다는 비트코인 올라가는 게 더 빠르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기대하는 다시 7만 달러 언제 가냐. 이 속도로 가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뭐 8월 안에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는 이 노란 선이 전고점이죠. 73,777달러. 요걸 언제 다시 돌파하냐? 그러니까 74,000달러 언제 가냐? 이게 사실 좀 되게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요거는 이런 분위기면 8월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좀 기대가 조금 되긴 합니다. 근데 뭐 조정은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조정은 끊임없이 계속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전략적 준비 자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좀 비트코인의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CNBC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언급한 국가 전략 자산화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미 갖고 있는 거, 압류한 거 요거를 하는 거는 뭐 괜찮은데 추가로 정기적으로 비트코인 매입하는 거는 세금이 투입되니까, 그러니까 21만 개를 미국 정부에 비트코인 비축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미국 정부가 현재 압수 물량인 21만 개를 이걸 비축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시아 의원이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는 거, 요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세금이 투입이 되니까 요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신시아 의원의 주장을 제가 좀 상세하게 봤거든요. 신시아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일단 미국 정부가 압수 물량 21만 개가 있고 여기에다가 한 5년 동안, 5년간 매일 600개씩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100만 개까지 모을 수가 있거든요. 100만 개.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체 유통 물량의 한 5%를 미국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현재 미국의 부채가 엄청나잖아요. 이 부채를 갚을 길이 없는데 이 100만 개가 나중에 가격이 크게 오르면 미국 부채를 갚는데 그냥 일부를 조금씩 쓰면은 미국이 가진 그 엄청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친 거죠. 네, 상당히 타당한 주장인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이거를 현실화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견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긴 했거든요. 그분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 대부분 다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이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의 연설을 듣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 못지않게 비트 맥시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이 나중에 뭐 정치계에 입문을 해서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큰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카말라 해리스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카말라 해리스는 듣기로 남편이 좀 암호 쪽에, 크립토 쪽에 좀 조예가 깊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뭐 남편이니까 카말라 해리스는 어찌됐든 민주당 쪽에 당론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예, 본인이 자체적으로 그냥 생각해서 판단하고 하기는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론이 어떻게 되냐에 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과 미팅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미팅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 쪽 정책을 좀 수립하는데 조언을 얻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USDC를 만드는 서클사랑
USDC 발행사거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요런 업체 전문가들을 지금은 뭐 활발히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도 초대를 받았죠. 연사로 초대를 받았는데 하지만 아직 뭐 이분이 후보로 지명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뭐 끼케야 이제 한 일주일 됐거든요. 일주일 만에 좀 할 일도 너무 많은데 비트코인 컨퍼런스까지 참석을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많죠, 사실. 비트코인 크립토를 본인이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아직 전략도 수립이 안 된 상태거든요. 본인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거절을 하게 됐고 참석은 못 하게 됐습니다. 트럼프는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많이 전달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되게 좋은 자산이다. 그래서 뭐 never sell 비트코인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되게 강력하게 했어요. 그리고 미국을 비트코인의 캐피털 시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플래닛에서 캐피털이 돼야 된다. 미국이 비트코인의 수도가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게리 겐슬러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첫날 바로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겠다. 크립토 투자하시는 분들은 게리 겐슬러 다들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임하겠다라고 하니까 관중들이 엄청 환호했거든요. 그래서 게리 겐슬러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는지 몰랐다. 나 그냥 첫날 바로 해고해버리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적 자산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미국 정부 물량을 국고로 귀속을 하고 그리고 팔지 않겠다. 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기타 등등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여러모로 비트코인의 호재는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가격이 오르고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에도 약간의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약간 테마주처럼 그렇게 묶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구글에 이게 폴리마켓 검색을 하시면 이거를 좀 예측하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여기 보시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조금 더 올랐네요. 원래는 한 트럼프가 58, 59% 정도 됐는데 비트코인 연설이 사람들한테 좀 인상 깊었는지 조금 올랐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약간 뺏겼죠. 그래서 1% 떨어져서 원래 한 39% 정도 됐는데 38%. 이 현황이 계속 조금씩 바뀌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연설 그거 외에는 최근에 뭐 별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 연설을 하면서 이게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거를 확인하면 여러모로 트럼프의 앞으로 행보에도 비트코인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면에서 좀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여기 1%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당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이분이 당선되면 비트코인은 지금 이 가격이 아닐 것 같아요. 차기 대선이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민주당 쪽 사람이라서 민주당에 들어가갖고 좀 입지를 공고히 한 다음에 다음번 대선에 트럼프 이제 다음 대선에는 이제 재임이 아니잖아요. 이번이 재임이니까. 그 다음에는 카말라를 제끼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좀 후보로 나왔으면 민주당 후보로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냥 소설입니다. 뭐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미셸 오바마가 아직도 1%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능성 아예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카말라 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바마도 이제 본인의 아내가 됐으면 하는 욕심을 좀 버린 것 같아요. 카말라 지지해주고 민주당 내에서 카말라의 인지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코인 투자하다 보니까 미국의 정치까지 관심을 갖게 되네요. 참 살다 정말 별일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뭐 꾸준히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5분봉으로 볼게요. 오르는 오름폭이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일요일 날 트럼프 연설하고 있을 때 66,000달러까지 빠졌었거든요. 트럼프 연설할 때 최저점 대비해서 벌써 한 4.5% 정도 벌써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만 더 올라가면은 아마 역사상 최고점을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란 선까지 가면 되거든요. 한 5% 정도만 더 올라가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올타임 하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럼프 연설할 때 최저점 대비해서 하루 만에 한 4.5% 올랐는데 한 5.7%만 더 올라가면 이제
1억 500만 원? 네,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가. 미국 테더 가격 기준으로는 73,777달러. 요 가격을 갱신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고점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대로 상승하면서 이번 상승은 한 8만 5천 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불리시하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막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한 번쯤 조정을 주고 가지 않을까. 뭐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정 안 주고 바로 가면 네, 더 여러모로 고맙죠. 이더리움은 한동안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더리움 갑자기 급등했네요. 비트 가격으로도 464만 원. 아까 방송했을 때보다도 지금 뭐 더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3,345달러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요즘에 솔라나가 정말 미쳤죠. 네. 이더리움 다음은 나야. 좀 이런 내러티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는 솔라나의 움직임이 가장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움직임이 좋고 여전히 이더리움은 조금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게 다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신탁 상품이죠. 이더2. 네, 요것 때문에 힘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오르다가도 이제 오늘 밤 되면은 또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엄청 매도 물량이 나올 거거든요. 오늘도 한 3억 5천만 달러 정도 매도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나오면 뭐 당연히 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비트코인은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되고 나서 비트코인 쪽에 증시 자금이 좀 덜 들어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좀 고무적인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되게 좋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는 비트코인 자금 엄청 잘 들어오고 되게 좋았었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도 같이 이제 출시가 됐거든요. 이더리움 출시된 다음부터 확 줄어든 게 보이실 거예요. 막 4억 달러씩 들어오다가 갑자기 4천만 달러, 10분의 1 토막이 났죠. 비트코인 쪽으로 들어오는 ETF 자금들, 증시 자금이 확 줄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이 얘기는 거래소 쪽을 통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69,800 찍었네요. 네, 7만 달러 정도는 일단은 갈 것 같아요. 네, 물론 7만 4천을 한 번에 깰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고무적입니다. 한 7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이런 분위기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더 가격도 되게 떨어졌죠. 네, 김프가 지금 되게 싸요. 그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떨어진 것 같은데 네, 보시면 김치 프리미엄이 한 0.3, 0.4% 정도밖에 안 돼요. 김프가 진짜 너무너무 싸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예전처럼 지금 뜨겁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뜨거워지냐? 아마도 1억 갔다가는 이제 꿈쩍도 안 할 것 같고 1억 다가는 좀 꿈틀 정도 할 것 같아요. 1억 넘어가면 또 언론에서 많이 떠들 테니까 그러면 한 1억 4천만 원, 1억 5천만 원쯤 되면 그때 이제 뭐 엄청 들어오지 않을까. 이제 10만 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또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겠습니까? 이쯤 되면은 한 1.4억 정도 되거든요. 요렇게 되면 또 다시 김프가 한 8%에서 10% 정도 끼어들게 되지 않을까. 이게 김프가 끼면은 그것 때문에 한 1,400만 원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10만 달러가 되면 우리나라 그 비트 가격은 한 1억 5천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도 분할 매수하기에 나쁜 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1억 미만에서 분할 매수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매수는 일단 멈췄습니다. 하락을 혹시 주면 그때 좀 더 살 생각이고 하락 안 주면 뭐 안 사면 되니까 지금은 김프가 되게 싸다. 매수할 때 좀 마음이 편한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더리움 ETF인데 지금 뭐 블랙락에서 8,700만 달러, 피델리티에서 거의 4천만 달러, 비트와이즈에서 1,600만 달러. 얘네 셋이 지금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에서 3억 5천만 달러씩 막 팔아대니까 이걸 좀 버틸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내일 또 그레이스케일 제일 빨리 나와요. 그레이스케일 매도 물량이 가장 빨리 나오거든요. 내일 이 매도 물량이 또 한 3억 달러 찍히면은 가격이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얘네 매도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ETF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블랙락 ETF다. 비트코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블랙락의 IBIT죠.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거는 이건 거래량이 아니에요. 이게 사고 팔고 한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비트코인 커스터디 서비스를 맡기고 AP라는 데서 그 다음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수한 사람이 1억 달러 뭐 요만큼 있었고 매도한 사람이 7,500만 달러 요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매수한 거에서 매도한 걸 빼면은 2,500만 달러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AP라고 하는데 AP 업체에서 주로 이렇게 JP 모건 같은 데서 많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AP에서 그냥 비트코인을 장외거래 등을 이용해서 2,500만 달러치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 길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겁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거래량하고는 또 사고팔고 그런 게 막 있으니까 사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순유입이 얼마큼 되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격도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 ETF 가격이 변하는 건 우리들끼리 사고 팔고 ETF를 사고 팔면서 가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ETF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ETF 가격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TF를 사고 판다고 물론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그게 가격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대충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비트코인 시세에 영향을 받고 여기에서 순유입인지 순유출인지에 따라서 만약에 매도세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순유출이 7,500만 달러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7,500만 달러 이렇게 나오면 7,500만 달러 어치를 비트코인을 그냥 파는 거예요.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도한 대금으로 고객들한테 상환을 해주겠죠. 뭐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입이냐 유출이냐 그 정도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좀 많이 잦아들었죠. 잦아든 지가 한참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이더리움 가격 흐름이나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레이스케일에서 1월 11일에 미국 시간 기준입니다. 첫 거래가 있었죠. 첫 거래도 한 1억 달러가 안 됐는데 둘째 날부터 한 5억 달러씩 팔죠. 거의 5억 달러씩 매일매일 팔다가 이제 1월 말부터는 한 2억 달러씩 팝니다. 그러다가 좀 3월 달에는 한 1억 달러 정도. 그리고 요때 좀 많이 팔았어요.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3월 달에 그레이스케일 발로 요때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조정이 시작된 거죠. 물론 블랙락에서 매수세가 진짜 엄청났거든요, 이때. 요게 최고치인데 10억 달러, 하루에 10억 달러입니다. 블랙락이 한 8억 달러 넘게 유입을 일으켰고 피델리티랑 뭐 기타 등등 합쳐가지고 10억 달러가 넘게 들어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에서 뭐 3억 달러, 4억 달러 이렇게 매도세가 있었음에도 계속 상승을 이끌었으나 요때부터는 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유출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전체를 합쳐서 마이너스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을 ETF에서 팔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가 꽤 많이 나오다가 그죠? 그래서 4월 달에 가격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5월 달까지도 이게 좀 계속됐죠. 그러다가 6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도 5월인데 5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유입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기 6월 달도 6월 달에 좀 안 좋았었죠. 네. 6월 말 정도에 좀 안 좋았다가 뭐 마운트곡스 이슈도 있고 그리고 요때 증시 자금이 좀 안 좋았잖아요. 나스닥이 좀 안 좋고 하면서 마이너스가 좀 많이 났죠. 그러다가 이제 7월 들어서부터는 연속으로 막 12일, 13일 요때 연속으로 12일 동안 플러스 있고 한번 잠깐 마이너스다가 지금 계속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되게 크다가 갑자기 한번 마이너스 살짝 나고 그 다음에 숫자가 확 줄어든 게 보이시죠? 네, 이게 이더리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ETF가 지금 이 시점에 나온 게 솔직히 말해서 비트코인에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좀 갈라먹기가 된 게 아닌가. 이 자금들이 그대로 만약에 비트코인에 흘러 들어갔다면 비트코인 시세는 더 좋았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안 났으면
그레이스케일 유출 물량도 없었겠죠. 네,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이 빠질 일도 없었고, 그렇긴 하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같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비트코인에 안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둘 다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좀 증시 자금이 좀 많이 못 들어오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기대하고 있는 건 주말에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이 있었잖아요. 이 연설 때문에 좀 기관 투자자들도 좀 자극을 받아서 얘네들을 좀 매수를 해준다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정말 많은 의원이나 뭐 인플루언서들 심지어 대선 후보까지 나와서 2명이나 있었죠. 네, 트럼프랑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랑 이렇게 좀 큰 이슈였잖아요. 기관 투자자들도 분명히 이걸 다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자극을 받아서 더 좀 매수를 과감하게 해주면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훌쩍 넘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직은 좀 힘이 좀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크게 올랐다는 것도 사실 되게 고무적인 일이죠. 69,800까지 갔었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저항대 되게 많이 맞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역사상 최고점 정도 있는 자리거든요. 예, 보이시죠? 여기가 2021년 고점하고 지금 자리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저항이 엄청납니다. 여기 매물대 뚫고 올라가는 게 진짜 가장 힘든 첫 번째 숙제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여기 도전하면서 한 두세 번 더 도전해야 좀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8월 내로는 그래도 좀 한번 뚫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솔라나 투자하고 있진 않지만 솔라나는 뭐 요즘에 분위기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충분히 200달러 정도는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73,000달러 넘기 어렵듯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한 210달러 여기 한 최고점 되는데 여기까지 가는 게 되게 험난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역사상 최고점은 한 260달러 정도 되는데 앞으로 여기 저항대에서 뚫고 나갈 수 있냐? 솔라나는 여기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190부터 260달러의 이 저항대가 엄청난데 얘를 과연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얘를 뚫어내기만 하면 저는 최고점까지는 500달러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500달러에서 한 700달러 요 정도 보고 있는데 여기가 좀 험난할 것 같아요. 여기를 못 뚫어내면 당연히 여기까지 못 가겠죠. 네, 뚫어내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내년 1분기까지는 좀 홀드의 영역으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하려고 하면 지금은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긴 한데 나중에 좀 많이 비싸진 다음에 사면 좀 크게 물릴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혹시나 물리더라도 비트코인에 물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트럼프 연설한 것도 비트코인 컨퍼런스였잖아요. 알트 이야기 아예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좀 정치권에서도 보고 기관에서도 보고 연기금에서도 보고 수많은 투자 큰 손들이 보고 있는 그런 전략적 자산이거든요. 하지만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그렇지는 않으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좀 높게 담으면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